안녕하세요. 1토강사입니다. 9월 25일 이제 코보컵 두 경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KB 손해보험하고 OK저축은행 경기인데,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직경기 이제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뭐 세트스코어 3대2 패배를 기록했지만, 비에나가 일단 팀 내 최고 득점 27득점을 기록했고, 뭐 비에나의 몸 상태는 뭐 확실히 좋아 보였고, 문제는 이제 스테이플즈가 이제 첫 선을 보였긴 했지만 공격 성공률이 일단 30%로 매우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 확실히 이제 공격에는 확실히 조금 장점이 없는 느낌? 그 연타를 너무 많이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코트를 내리꽂는 그러한 느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격력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특히 이제 국내 선수들보다 뭐 출중하다? 우위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좀 안 들었고, 지금 손해보험 같은 경우 어쨌든지 간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앙의 높이가 너무 낮다는 점, 이 점이 어쨌든 가장 큰 문제고, 그래도 윤서진이라는 이제 신인이 지금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공격, 블로킹, 리시브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윤서진하고 비에나 이 두 명이 일단 출전한다면은 뭐 그래도 경기력 자체가 뭐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러한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OK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뭐 세트 스코어 이제 3대0 패배를 기록했고, 루코니가 매우 부진하면서 공격에서 많은 차이가 났으며, 뭐 리시브, 공격, 높이 이 세 가지에서 모두 좋지 못한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OK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대회에서는 뭐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전력이 조금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비에나의 몸 상태가 좋아 보였고, 윤서진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코니가 부진한 지금 OK저축은행보다는 뭐 확실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역시 이제 높이에 대한 의문, 그리고 서브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셧아웃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셧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서브에 대한 강점, 그리고 이제 높이에 대한 강점, 그게 아니더라도 윙자원들의 일단은 20점 이후에 윙자원들의 일단 확실한 공격력,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플즈의 공격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윙자원 3명 중에서 1명의 공격력이 확실히 떨어진다. 그리고 서브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서브도 그렇게 장점이 아니고, 높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높이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셧아웃은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양 팀이 조금 접전을 조금 펼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이제 1순위로는 뭐 오버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2순위로 뭐 KB 손보 승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배당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냥 이 경기 같은 경우에 가면은 뭐 컵데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금액을 올려서 가는 건 조금 비추천을 드리고, 그냥 뭐 오버만 조금 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대한항공하고 현대캐피탈 경기입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직전 경기 이제 OK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뭐 세트스코어 3대0 승리를 기록했고, 그냥 압도적인 전력의 차이로 조금 무난한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앙이면 중앙, 윙이면 윙, 그냥 모두 쉽게 득점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역시 문제는 조금 범실 관리가 잘 안되는 모습, 그리고 서브가 확실히 정지석이 없다 보니까 서브가 막 좋다? 이거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범실 관리, 그리고 이제 서브에 대한 문제, 강서브 구사율에 대한 문제, 이 두 점이 조금 아쉬웠고,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이제 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2 승리를 기록했고, 리시브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진짜 윙자원들의 전력, 윙자원들의 퀄리티, 그 차이로 그냥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현대캐피탈 경기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첫 경기에서 이제 OK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는 뭐 세트스코어 3대0 무난한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손해보험 경기에서는 오히려 손해보험이 이기는 그런 그림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삼각편대의 리시브 분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허수봉, 레오가 둘이 윙자원으로 같이 있으면은 공격에서만큼은 뭐 활약만큼은 당연히 1등일 수 있는데, 윙자원들의 활약만큼은 대한항공보다 우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 둘이 같이 껴있으면은 리시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디그 리시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전광인을 넣기에는 지금 아직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신펑을 넣는다?
그러면은 이 둘 리시브가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심펑이 아포짓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캐피탈은 좀 수비에 대한 문제가 조금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전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양 팀이 조금 팽팽한, 대한항공이 좀 더 약간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보다는 지금 양 팀이 어쨌든지 간에 4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감독의 성향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대한항공 감독인 뭐 틸리카이넨 감독, 티모 틸리카이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주전에 일단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감독이고, 어쨌든지 간에 뭐 크게 동기부여가 없어도 우선 주전 스타팅은 그냥 주전대로 스타팅을 가져가는 그러한 감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항공은 뭐 전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컵 대회이기 때문에 틸리카이넨의 운영 방식이 조금 바뀌어도 할 말이 없는 경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틸리카이넨 감독의 경기 운영을 감안하면은 전력으로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스타트만큼은. 그리고 직전 경기 일단 경기 내용 자체에서도 대한항공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양팀 상성에서만 놓고 보면은 항상 이제 현대캐피탈이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세터의 차이, 그리고 삼각편대의 리시브 차이,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은 저는 어쨌든지 간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이제 대한항공 승이 가장 좋아 보이고, 1순위로 이제 대한항공 승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 이제 2순위로 오버까지 보긴 하는데, 솔직히 이제 현대캐피탈이 과연 전력으로 나올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고, 과연 전력으로 나온다고 해도 플루토 서브를 구사하는 대한항공, 목적타 서브를 구사하는 대한항공 상대로 현대캐피탈이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강서브를 구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대캐피탈이 리시브 버틸 수 있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대한항공의 이제 목적타 서브에 저는 현대캐피탈이 오히려 더 고전할 수 있다. 뭐 강서브만큼의 뭐 고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리스크 없이 가져간다고 치면은 오히려 목적타 서브가 현대캐피탈 상대로는 뭐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브에 대한 약점이 조금 보완될 수 있고,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범실 관리, 그리고 윙자운드를 못 막는, 왜냐하면 이제 이준하고 한 선수 자체가 신장이 굉장히 작은, 높이가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시브가 흔들려도 결국 레오나 허수봉 이 두 명이 버티고 있으면은, 이 두 명이 해결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이제 현대캐피탈도 이길 수 있는 경기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캐피탈이 막 무조건 진다 이러한 경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 두 가지 변수, 범실 관리, 대한항공의 범실 관리, 그리고 리시브가 잘 안 됐어도 허수봉하고 레오가 계속 해결하는 이 두 그림만 아니면은 저는 무조건 대한항공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경기 승패가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 경기 1위 하는 팀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준결승 일정이 27일 기준으로, 이제 준결승 일정이 이제 27일 기준인데, 27일 기준으로 여기 팀 1위 팀, A조 1위 팀하고 이제 B조 2위 팀이 붙는 게, B조 2위 이렇게 붙는 게 경기 날짜로 기준 3시에 붙거든요. 3시, 네, 3시에 붙는 걸 알고 3시 반인가 3시에 붙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위 팀, A위조 2위 팀은 결국 이제 이날 7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7시 아니면 7시 반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7시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다음 결승전 일정이 다음날 1시 30분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7시에 치르는 팀하고 3시 반에 치르는 팀의 체력적인 차이가 무조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A조 1위를 해가지고 3시 더 일찍 경기를 시작하는 게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진 전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위의 메리트를, 어드밴테이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이 전력으로 임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가면은 뭐 오버 찍는 것보다는 그냥 대한항공 승, 그리고 뭐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대한항공 마인승까지 추천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오늘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굳이 보면은 KB 손해보험하고 OK저축은행 기준점이 뭐 원오버 기준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180점? 180점 정도가 나온다 치면은 뭐 오버 충분히 이제 가져갈 수 있다. 뭐 평소 강승부 금액의 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패스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그냥 굳이 간다면은 그냥 대한항공 승만 가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